네, 안녕하세요. 우리 815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20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많이 갈린 것 같아요. 겨우겨우 2차 전지로 좀 뭐 지수는 방어를 해준 것 같기는 한데 오늘 많이 빠진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기존에 뭐 조방전, 방조전인가요? 방산, 조선, 이런 전력 이쪽들이 그동안에 좀 강했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매도세가 많이 나왔고요. 뭐 유리기판이라던가 로봇 뭐 이쪽들도 오늘 좀 많이 밀리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는 바닥권에서 조금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건지 아니면은 뭐 잠깐의 반등으로 끝나는 건지 오늘 전문가분과 함께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오늘은요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머리가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을 해요. 그 결단은 제가 여러분들 우리 가족분들 계좌를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답하세요라고 얘기 못 하겠죠. 네. 그 계좌마다 다 다를 거고요. 컨디션 자체는 일단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냥 편하게 주도가 꺾이면 시장이 같이 꺾일까를 고민한 날이라고 봅니다. 그게 잠깐 여기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뭐 시장 얘기부터 해야 되니까 오늘 외국인이 6,300억 팔았어요. 근데 장중에 더 팔았었는데 지금 요 정도밖에 안 팔았고 요 정도 판 건데 일자별로 보시면 거래소 말고 선물로 보면은요. 사실은 어제 9천억이 과했어요. 4천억, 1천억, 5천억, 7천억 그 합치면은 대충 거의 2, 3조 됩니다. 4, 5거래일 만에요. 3조의 선물을 샀을 때 그런데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현물은 사다 팔았다 했다는 거죠. 보시면은 이게 조금 기조적으로 들어오려면은 현물을 본격적으로 좀 사야 되는데 지금 선물을 들어오는 플레이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최근에 말씀을 좀 안 드리긴 했지만 네. 근데 어제 그래도 1,000억, 4천억 들어온 건 괜찮은데 이거 거의 1조 가까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크게 올릴 수 있을까? 오랜만에 코스피 차트 보면서 말씀 좀 드리자면 제가 저희 화요일 방송까지 요때까지는 오버슈팅이 없다. 200일선 안착했다. 그랬는데 하루 쉰 어제 오버슈팅이 나와버렸습니다. 삼성전자가 크게 오르고 지수가 거의 얼마입니까? 거의 4, 50포인트 올라대는 그러면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는 일부 쉰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죠? 근데 쉴 때 어떤 컬러로 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솔 같이 엔솔 종목들이 1, 2%, 0.5%, 1% 빠지면 오케이. 그죠? 약간 시장을 보는 개인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총 상위주 혹은 알테오젠이 0.5% 정도 빠지고 네. 이래야 되는데 오늘 지수 보시면 거래소 17포인트. 근데 코스닥은 1.3%나 밀린 겁니다. 많이 밀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시장 분위기를 보는 바로미터인데 막상 요 이평선 모여 있어서 딱 뚫어놨는데 여기서 음봉이 나왔다. 조금은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늘 아침, 오늘 점심, 저녁이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불편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후다닥 찾아본 건 뭐냐면은 연기금 나갔나? 안 나갔더라고요. 연기금을 삽니다. 다행, 휴 다행. 그런데 외국인들이 4조 원 이상 매수한 거가 그죠? 3, 4조를 매수한 선물이 조금 풀리려면 시간은 걸리겠구나라는 생각. 그죠? 그런데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제 오늘 넘어오면서 조선주 셀레포트가 나왔어요. 그죠? 조선주 시총 상위의 대표적인 격이고 주도주였는데 모양 이쁘게 만들어 놓고 사실은 제가 화요일날 조선주 이뻐졌다 그러고 갔죠. 기억하실 겁니다. 이뻐 올랐다가 어제 이쁘게 올랐어요. 정말. 네. 나름 뿌듯했고요. 어제 농담이고 오늘 농담 안 할게요. 농담할 분위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모 증권사에서 셀레프트 사실 너무 올랐다고 우리는 계속 얘기했어요. 사실은 내러티브 때문에 올랐다. 그죠? 네.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잘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공매도가 3월 30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다. 조금 공매도 시행하면 다소 제 화요일 날 한 얘기입니다. 다소 높은 것들은 숏을 할 거고 빠진 것들은
마음이 편할 거고 기억하시죠? 그런데 조금 남은 것 같다. 그게 하나오션, 조선주, 방산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보자라고 갔어요. 제가 사실은 분위기도 좋았고. 근데 3월 초중순부터는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나오는 거죠 지금. 시장은요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항상 시장은 스마트해서 그럴 것 같으면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막상 오늘 증권사에 나온 조선주 셀 레포트가 트리거가 된 거죠. 아무리 용가리 통뼈라도 많이 올랐다 레포트 나왔는데 안 파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부는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늘 오전에 딱 시작이 됐고 막상 조금 불편했던 게 뭐냐면 팔란티어가 10% 조정을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시간으로 딱 보니까 지금 5% 빠져요. 시간으로도. 그러면 어제 10% 오늘 5% 15% 빠진 건데 물론 내용은 아실 겁니다. 국방부에서 예산 줄였다고. 사실 국방 예산 줄인 걸로 빠질 놈은 아니죠. 그렇죠. 그걸로 올라온 게 아니니까. 딥시크에서 시작된 거죠. 이런 내러티브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렇죠. 올라온 것도 말이 안 됐지만 빠진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여기서 약간 균열 조짐을 느낍니다. 그죠? 그러면 아침에 딱 봤더니 어제 레인보우 임원 팔았다 그러고 어젠가 그젠가 로봇주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섹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불편한 것들을 판 겁니다. 사실은. 소위 주도라고 했던 것들을. 그러면 그게 제가 팔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그게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시향입니다. 왜냐면 나의 느낌이니까. 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아마도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만들어요. 이렇게 불편한 거. 왜냐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외국인도 있지만은 개인 투자자도 세게 하거든요. 소위 선수급들. 소위. 그러면 이게 오늘 지나치게 고민을 했을 거예요. 조선주 내가 밑에서 지금 따블 먹고 있는데 팔어 말어? 지금 내가 방산주 지금 내가 어떻게 모아놨는데 이거 2.5배 났었는데 지금 딱 보니까 200% 깨졌어요.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어떡할까? 이런 많은 고민과 이런 것들이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오늘 지수와 오늘 섹터를 이렇게 나눈 겁니다. 네.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뭔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외국인들이 팔았고 선물도 팔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외국인들이 언제 선물을 다시 되갚느냐. 근데 최근 들어온 규모를 봤을 때는 조금 더 팔다 되갚지 않을까. 개인적인 촉입니다. 이거는 이게 어떻게 정형화할 수도 없어요. 선물 파생 얘기할 때는 대부분 이게 법칙이라는 게 없잖아요. 외국인들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따 얘기할 거 바로 땡겨서 할게요.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불편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이 사실은 이번 분기에는 저번 분기처럼 8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짝 땡겨놨었던 엔비디아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화요일까지는 좀 겁이 없었던 시장에서 슬슬 겁이 먹어가는 느낌으로 좀 바뀌는 중 같아요, 지금. 그거는 또 제가 나 겁먹어야지, 여러분 겁먹으십시오 해서 겁먹을 것도 아니고요. 지금부터 자신감 있으십시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줬었는데 조금 지금은 겁먹기 시작한 첫날 같다. 첫날이고 외국인들이 세게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좀 리스크 관리라고 하겠죠. 그런 것들이 발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시황을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한 그런 상황이고 네. 그거에 맞춰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좀 대응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제가 여러분들의 포트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포트 매매하는 사람이에요. 계좌를 보고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A 조선주가 너무 높습니다. 파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제가 주제가 되지 못합니다. 계좌 보면 제가 다 말씀드립니다. 계좌를 보면은
근데 그거는 제가 보고 봐야지 나름일 거고. 그런데 조금 그쵸, 이러다가 내일 올려놓으면 할 말 없어요. 왜냐면 주도로 역시 주도주다 이럴 거니까. 그렇죠.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는 지금 자체가. 이게 여기서 조선 다시 올려보고 이러다가 갑자기 뭐 미국에서 MRO 수준 나오면 또 땡겨요 또. 그렇죠. 근데 시황은 좋은데 조금은 그렇다 일단은. 그래서 좀 오늘은 좀 조심스럽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반도체, 오늘 반도체도 좀 많이 밀린 종목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럼 반도체도 부장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업종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편하게 오늘 컨셉은 반도체는 얼마 안 올랐어요. 네. 안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반도체는 아직. 그렇죠. 그래서 업종별로 많이 다를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오른 반도체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죠? 네. 그리고 안 오른 것들은 지금까지 안 올랐다 하면요. 시장은 선택 안 받은 거거든요. 사실은. 레거시가 우리가 좋다고 얘기한 지도 1, 2주가 넘었어요 벌써. 근데 아직까지 추세를 돌리지 못했다? 이러면 신규 상장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예 시장에서 버려놓은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안 건드린 게 맞아요.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밑에 있는 반도체들은. 편하게 우리가 업황을 봤을 때요. 업황을 봤을 때 HBM과 레거시로 나눕니다. 근데 실적이 지금 발표 중이고 뭐 3월 달에 발표하는 것들도 꽤 많을 텐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시장에서 뭔가 뭐 HBM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러면은 조금은 일단은 그거를 내가 굳이 밑에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차라리 반도체를 하실 거면 최근에 머리를 들었다가 좀 조정받는 것들 위주로 해서 하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거기서 매매를 하실 거면. 왜냐면 시장에서 모르면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일 겁니다. 삼성전자가 PBR 1배 수준 6만 원대 정도 되죠. 6만 초반대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수준까지는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부딪히고 살짝 눌리고 여기가 딱 마침 또 12월 고점이에요. 그러면 요 정도 수준? 만약에 여기서 5만 5천 원대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5만 8천 원, 9천 원인데 여기 6만 1천 원, 2천 원? 그 3%잖아요. 3, 4%. 그렇죠. 업사이드가 살짝 적을 것 같은 거죠. 주식은 확률 게임인데 대부분 분들이 한 요 정도 보잖아요. 6만 초반대? 요 정도? 네. 요 정도? 잘가 6만 5천 원? 5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 가는 거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다시 6만 원대 왔는데 여기서 6만 5천 원 기다린다? 이거 편할까요? 이거 편하지 않아요. 편한 걸 하자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편한 거, 내가 기다릴 만한 거. 근데 오늘 뭐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중요할 거고 소부장 움직일 거면은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 움직이지 않으면 소부장도 안 움직일 건데 확률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중요하기는 한데 업사이드가 그렇게 많이 열려 있진 않아서 뭔가 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으면은 그렇죠. 뭔가 이제 HBM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나와야겠죠. 예. 지금 현 상태로는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해하시지 말고요. 이게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안 가는 거죠. 예, 가족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 보셨던 sek터나 뭐 종목들, 뭐 빠졌던 말씀은 종목들 드렸는데 말고 예. 또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약간 하나 오죠. 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도라 하면요. 5일선 타고 올 때 주도를 합니다. 그죠? 그 차트 보는 방법인데 이때처럼 요때요. 주도가 되려면 내일 바로 감아 올려야 됩니다. 이때처럼 2월 11일처럼 맞죠? 네. 오늘 똑같습니다. 감아 올려야 돼요. 감아 올려야 돼요. 일단 근데 오늘은 빠졌다라는 거 방산 볼까요? 오늘 또 방산 쪽은 그래도 뭐 한국 항공우주 포함해가지고 또 오르는 종목들도 꽤 있었어요. 여기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고 물론 좋은 내용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다 뺄게요. 좋은 내용 얘기한 거는 항공우주가 더 쳤어요. 더 쳤는데
오늘도 이것도 이거예요. 직원들끼리 한 얘기도. 용가리 통뼈가 아니고 그 섹터가 다 가야지 안 오른 거 올려칠 때가 마음이 편한데 네. 그쪽에서 자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얘만 센 거가 편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좋아지다가 키 맞추기를 얘가 세게 하는 건 좋은 거. 오케이. 근데 지금 뭔가 불안한데 얘만 치는 거? 글쎄 오늘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오늘. 근데 외국인들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고 수급 잠깐 보시면은 쌍끌이 들어왔네요. 그건 뭐 각자 판단하시기로 하고 일단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이렇게 좀 셌다. 방산 정도가 셌다. 조선은 종가까지 박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 쪽에서 LS 일렉만 플러스가 났죠. 네. 살짝. 해서 결론은 이 대장,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게 대장이었어요. 대장이 버텨야 됩니다. 저는 버티길 바라보겠습니다. 버텼는데 조선은 부러졌고 나머지는 버텼다 일단. 그리고 그러면 하루 이틀 안에 다시 대장의 면모로서 보여줘야 된다. 땡겨줘야 된다. 예, 땡겨줘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조선, 방산 대표 섹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으로 일단 대장은 지켜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아침에 한한령 해제 관련한 뉴스, 저 기대감 5월달부터라는데 사실은 중국 정부에서는 우리는 한한령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을 겁니다. 중국에서. 그러면 중간중간에 뭐 아이돌을 콘서트를 허용을 해준다거나 어떤 컨텐츠 방영을 허용해준다거나 그런 거가 나올 때가 실질적인 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수혜주가 될지 헷갈리는 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투자 전략으로 아침에 엄청 회자가 됐을 거예요. 중국 익스포저가 상대적으로 높은 놈들을 해야 된다. 오케이. 볼까요? 시장이 이렇게 얄궂어요. 가장 높은 엔터 뭐예요? SM, 음봉. 뭐 있죠? 하이브, 음봉. 그 좋았던 JIP, 음봉. 좋은 건 YG, 엔터만. 이 여기서 뭘 볼 수 있을까요? 요 어떻게 생각해? 제가 미리 질문 안 하고 또 시끄러운데도 물어보냐고 하시니까 할게요. 사실은 YG는 최근에 시장이 소외됐던 놈이고요. 안 좋다 그랬죠. 네. 실적 개선이 안 될 것 같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증권사 탑픽이랑 나왔던 게 JIP랑 하이브랑 돌아가면서 나왔어요. 네. 그럼 뭡니까? 이 모멘텀을 통해서 미리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판 겁니다. 좋았던 거를. 그쵸? 없던 사람도 없던 거를 담은 거고요. 양봉, 음봉의 결과가. 그래서 수급 위아래를 보자는 거예요. 기본은 수급인데, 그죠? 기본은 수급인데, 지금 아까 뭐 여기 위에 것들, 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제 말은요.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엔터 오늘 3사를 비교해 봤을 때 딱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포드 YG가 제일 안 좋았어요. 항상. 맞아요. 실적 부분도 시작해가지고. 근데 왜 이게 제일 세냐 이거죠. 딴 건 다 음봉이고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들고 있던 것들. 잘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약간은 오늘 주식을 역설적으로 좀 생각해보는 게 좋아요. 가끔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 친 거 뭐예요? 키이스트. 종가까지 상. 그죠? 또 뭐 있었니? 하여튼 뭐 써놨는데 까먹었어요. 하여튼 잘 안 봤던 것들. 뭐니? 다 시가총액 좀 작고 이런 종목들. 제가 한 5, 6년 전에 컨텐츠 할 때 한참 했던 거 A스토리 기억나죠? 지리산. 아 진짜 오랜만에 생각났어요. A스토리. 상. 뭡니까 이거? 다들 잊혀졌던 거예요. 잊혀졌던 거고 최근에 아무도 안 봤던 거가 상친 겁니다. 편하게. 그러면은 우리 저 형철 대표님이 가끔 그러죠. 찬집 빈집 그러죠. 네. 지금은 찬집 빈집 논리를 더 봐야 되는 시기예요. 아까 엔터즈 봐줬죠? 찬집 빈집 차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요. 이런 식으로 엔터가 있을 거고 엔터를 고민을 해봤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지? 좋을 겁니다. 그 컨텐츠 좋을 거고요. 근데 오늘처럼 뜬금포로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뭐 그것도 아닌데 소중한 고객 돈을 매매를 하는데 이거 차트가 좋아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 생각에 아무래도 노출도가 생길수록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신규 상장 작은 주식들, 소위 죄송하면 잡주들 움직이는 것처럼 뉴스 노출될 때 세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을 내가 리스팅을 해놔야죠. 해놓고서 이 뉴스 뜨면, 왜냐면은 서로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M83 얘기하시던데 최근에 노출이 가장 높았던 종목이잖아요. 뭐 중국 무화, 뭐 VFX 뭐 그러잖아요. 자세히 읽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럴 것 같은 거지, 사실은.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쪽은요, 실적이 없어요. 그냥 기대감만 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바닥권이야. 이제는 쳐다보기 시작을 한 거야. 정찰병 띄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뉴스 안 나오면 줄줄줄 셀 거거든. 그런데 뉴스가 자주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좀 느낌 오시죠? 이제 볼 필요 있어요. 5월 달까지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죠? 계속 나올 겁니다. 풀진 않을 거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는 아까 저기 이사님께서 오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리스트업은 할 필요도 있다. 타점은 각자 고민하시되 정찰병이라 보다는 시장에서 노출을 받을 때 그리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같은 논리로 빈집이 다 오늘은 다 빈집이에요. 스튜디오 드래곤 빈집이니까 이렇게 세게 쏜 거예요. 이때 실적은 스튜디오 드래곤은 전통적으로 항상 이렇습니다. 드라마 컨텐츠는 겁나 잘 만들어. 네. 근데 실적만 안 좋은 회사예요. 제작비가 높으니까는.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항상 기대감이 올랐다가 그때는 나올 때는 빠지는 회사. 그래서 지금 뭡니까? 실적 발표 다 끝났어요. 기대감이 뿜뿜한 시기예요, 지금은. 그죠?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내러티브로 세게 쏜 거죠. 사실은 여태까지 아무도 안 봤을 겁니다, 스튜디오. 답답하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금 오늘 움직인 거와 함께 좀 말씀 좀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찬집과 빈집의 논리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좀 찬집은 불편하고 빈집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 오늘은 일단. 예.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시장의 흐름 좀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까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지금부터는 주도주가 얼만큼 빨리 다시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다시 해봐도 되는가며 이런 거가 됐을 때 지수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편하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한 여기 200일선 부분까지 원래 이렇게 아시죠, 가족분들? 편하게 200일선 뚫었어요. 뚫으면은 찌는 뭡니까? 한번 200일 다 따고 오르는 게 제일 이쁘죠. 맞죠? 여기 한번 이렇게 오래 횡보했던 종목이 기술적으로 200일선을 돌파를 하면은요. 여기서 이 바닥 부근에 200일선 테스트를 하게 마련입니다. 200일선이 얼마예요? 2600 초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살짝 열어놓자. 일단은 그 정도는 될 것 같다. 거기서 다시 돌리는지 봐야 되겠죠, 일단. 그리고 오늘 밤에 뭐 있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네. 이런 거 있죠. 근데 솔직히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다음 주 엔비디아 봅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뭔가 세게 붙으려면은 엔비디아가 확신을 줘야 될 것 같고 다시 블랙엘 좋다 뭐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켜보기를 하고 더 중요한 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란티어. 팔란티어. 글로벌 주도주. 글로벌 주도주. 팔란티어가 다시 제 위치를 찾는지. 그래야지 우리 전력기기 이런 쪽은요. 반도체도 다 팔란티어 내러티브예요. AI 내러티브잖아요. 거기서 파생된 거잖아요. 물론 뭐 SMR을 줄이지 않을 것 같고 데이터 센터 늘릴 것 같고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 나온 건데 실제적인 원본 원류는 거기 쪽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AI 내러티브가 얼만큼 꺾이지 않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비비면서 볼 수 있는 거는 가장 좋은 건 팔란티어다. 제 기준에서는. 그죠? 그러니까는 그게 더 중요한 거고 일단 미국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잠깐 우리 이사님 우리 이따 얘기할 거 땡겨서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 수급 쭉 보는데 정말 재밌는 게 춤에서 상위에 나왔어요. 투신에서 제일 많이 산 종목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기관에서 제일 많이 산 종목 에너지 솔루션. 2등 에너지 솔루션.
조금은 2차 전지. 일단 그래서 이쪽에서 또 받쳐주면은 짓은 크게 빠지지 않을 거 오늘처럼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꺼내 주신 김에 네. 지금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종목군.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거예요. 트레이딩에 자신감이 없는 분은 일단은 지금 살짝 쉬는 것도 답이 돼요. 왜냐면은 저기 트레이딩 자신감이 없다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사다 팔았다를 자주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결단도 좀 떨어져요. 아니면 팔아야 되는데 팔지도 못해.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매매를 해야 되냐면 주도주의 수익 매매를 해야 돼요. 네. 좋은 거가 밀릴 때. 우리 한 2주 동안 그 얘기했죠. 저는. 좋은 거 하세요. 눌리면 사세요. 제가 오늘도 말이 바뀔 겁니다. 근데 좋은 거가 헷갈리는 거야 지금. 그러면 좋은 거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 현금이잖아요. 그쵸. 근데 안 좋은 거가 바닥권이란 말이에요 지금. 잘 보세요 가족분들. 바닥권인데 확신이 없어요. 뭐 하면 트럼프가 뭐라 그럴 것 같고 자동차. 뭐 하면 의약품 관세 때려 그거 2차전 아니 저기 바이오. 네. 그죠? 제가 지금 바이오 2차전지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누가 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시장에서 아니라 그래요. 네. 정말로. 그래서 내가 잘 찍었어. 그래서 올라갔어. 했지? 이것도 내 스타일 아니고. 저는 원래 그런 적 없고. 어찌됐든 그냥 조금은 그런 게 싫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안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첫 번째. 그리고 좀 한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신규 상장 보자. 신규 상장. 신규 상장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되게 쉬워요. 그래서 신규 상장 저는 그거 신규 상장 종목 리스트업 되죠? 날짜별로 하나씩 때려 보이는 거 이렇게 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매매할 때 이런 식으로 네. 보면서 근데 종목 뭔지 알죠? 오름 테라피 요즘 요거 핫했고 동방 메디컬 핫할랑 말랑 하고 있고 여기 저기 이거 한방 침인가 그렇고 이거 2차 전지고 아니 저기 바이오고 다 알죠? 네. 느낌은 아시면서 요거 붙을 때 시장이 애매할 때는 이쪽 아니면은 정치주로 붙어요. 네. 오늘 주력 모 인사 정치주 붙은 거 보이셨죠? 딱 그렇게 돼요 시장이. 그러면은 자신 있는 분들은 여기 사다 팔다 하시라. 좀 적당히 오른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뭐가 좋아요? 변동성이 좋아요. 네. 손맛이 좋으니까 거기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실 거예요. 근데 싫으신 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일단 그게 전반적인 컨셉이고, 그죠? 혹시나 좀 마음에 드신다면 조금은 좀 바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게임 게임 지금 누가 얘기해요? 그죠? 게임 바이오 이런 것들 왜냐면 근데 이거는 뭐 누가 얘기해도 확신을 못 주는 섹터. 그런데 그쪽이 안 올랐거든요.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 그쪽이 하나씩 보면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지금 뭐 바닥권에서 그동안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좀 중심으로 만약에 좀 시간을 두고 본다면은 그쪽으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막 이렇게 보셨던 분들이 이거 딱 보면 안 사요. 재미없죠. 재미없죠. 좀 느리다고 가지고 뭐라 그러더라 어떤 분. 난 고구마 싫어 어떤 분 카톡으로 오던데 제가. 아, 답답한 거 싫다. 예, 예. 고구마 싫어 이렇게 하시고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그랬죠 뭐. 근데 조금은 네. 그런 썸띵 지금 그런 구간이에요. 조금 이게 제 입으로 저 오늘 조정이란 말을 내뱉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왜냐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방송에서. 근데 조금은 우리가 포트를 한번 정비해야 될 때 아닌가. 이게 비겁할 때 하는 얘기예요. 좀 정비해야 될 때 아닌가. 조금은 내가 거기 수익 났던 것들 하고 있는 거를 좀 챙겨놔도 뭐 요만큼 뭐 지수 이만큼 올라왔는데 챙겨놔도 내가 더 올라가는 거에서 배는 안 아프지 않을까. 이런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내가 뭐 될까를 또 고민 같이도 해보고 오늘 종일 저 그 생각했어요. 요 다음 뭐 되지? 다음 뭐 되지? 그죠? 이게 끝났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이게 다시 올라가도 하긴 하는데 또 그러면 제가 그저께 조선처럼 얘기를 드릴 거예요. 다시 또 뭔가 모양이 잡히고 다시 또 시장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은
그때 또 내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게 보여지게 돼요.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은 조금은 오늘 보시잖아요. 올랐던 거 다 밀렸고 네. 뭐 섹터 논리가 통한 게 있어요? 없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조금은 지켜보고 내일 또 금요일이고 또 네. 또 하는 게 어떨까 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짚어주셨고 고민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와 함께 또 앞으로도 같이 함께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또 고생해주신 박현상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